엄마, 여기에 서명만 하시면 돼요. 아들 민수가 내민 수상한 서류를 보는 순간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양도 계약서, 가게 명의, 집 명의가 모두 적혀 있더군요. 이건 그냥 절차예요.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복잡해지니까 미리 정리하는 거고요. 며느리 수진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효도할 테니까요. 명의만 민수 앞으로 해두는 게 나중에 상속세도 안 나오고 좋잖아요. 저는 그날 밤 창고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제 방이었죠. 아니, 정확히는 제가 쫓겨난 방이었습니다. 손주 준이 방 필요하다며 제 안방을 내줬고 저는 이 좁은 공간으로 밀려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한정연, 올해 68입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나로 버텨왔죠. 남편 잃고 혼자 아이들 키울 때도 장사가 안 돼서 눈물 흘릴 때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손맛은 진짜 최고야. 손님들이 그렇게 말해줄 때마다 힘이 났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 손질하고 하루 종일 서서 장사하고 밤에는 내일 반찬 준비했죠.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시려도 참았습니다. 아들, 딸 대학 보내는 게 목표였으니까요. 민수는 맏이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아들이었죠. 회사 다니면서도 주말마다 집에 왔고 명절 때면 제일 먼저 인사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기뻤죠. 수진이라는 며느리가 처음엔 참 예의 바르게 굴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잘 모실게요. 결혼식 날 절하며 했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딸아이 정희는 둘째였습니다. 언니 역할 톡톡히 하며 오빠 잘 챙기는 아이였죠. 정희는 평범한 회사원 재훈이와 결혼했습니다. 사위 재훈은 말수가 적었지만 성실해 보였습니다. 장모님, 편하게 대해주세요. 첫 인사 때 그렇게 말하더군요. 문제는 결혼 후부터였습니다. 민수 부부가 본가에 들어오면서 모든 게 바뀌었죠. 처음엔 함께 사는 게 좋았습니다. 외롭지 않았으니까요. 어머니, 아침 식사는 제가 준비할게요. 수진이가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다 했습니다. 며느리는 늦잠 자고 저는 6시에 일어나 밥상 차렸죠. 오늘은 국이 좀 싱겁네요. 반찬이 어제랑 똑같아요. 수진이의 잔소리가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입맛이 까다로운가 보다 생각했죠. 엄마, 수진이 말이 좀 그래도 이해해줘. 직장 생활 하느라 힘들거든. 민수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며느리도 힘들겠죠. 저도 참아야죠. 그렇게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잘못이었나 봅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점점 만만하게 본 거였죠. 어머니, 가게 일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때요? 나이도 있으신데. 어느 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가게는 내가 평생 해온 일인데 갑자기 그만두라니? 그래도 요즘은 젊은 사람들 입맛이 중요하잖아요. 어머니 음식은 좀 구식이고요. 구식.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 손맛이 구식이라니. 수진아, 그런 말은 좀. 민수가 말렸지만 며느리 얼굴엔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한 건데요. 가게 수익도 요즘 별로라면서요?
차라리 저희가 물려받아서 제대로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날 밤 민수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근데 수진이 말도 일리는 있어. 가게 명의를 나한테 넘기면 대출도 받을 수 있고 리모델링해서 장사 더 잘 되게 할 수 있거든. 그래도 가게는 엄마는 이제 그냥 편히 쉬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걱정 마.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을 믿고 싶었으니까요. 집 명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상속 문제 복잡해요. 지금 증여하면 세금도 덜 나오고요. 수진이의 설득에, 민수의 다정한 미소에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 준이 방 필요하니까 쓰고 계신 안방 비워주세요. 창고방 치우면 어머니 쓰시기 딱 좋을 거예요. 제 안방이 손주 방이 됐습니다. 30년 넘게 잤던 그 방에서 저는 쫓겨났죠. 창고방은 좁았습니다. 창문도 작고 습기도 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손주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괜찮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제가 뭘 잘못한 걸까? 가만히 있었던 게 죄였을까요? 남편을 잃은 건 25년 전이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고등학생, 딸 정희가 중학생이던 때였죠. 여보, 미안해. 애들 잘 부탁해. 병상에 누운 남편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담배를 끊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남편은 끝내 듣지 않았죠. 걱정 마. 내가 잘 키울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흘릴 시간이 없었거든요. 장례식 치르고 빚 정리하고 다음 날부터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4시. 시장 도매상에서 재료를 받아올 때면 손이 시렸습니다. 겨울이면 더 추웠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줌마, 오늘 김치 좀 싱거운데? 미안해요. 다시 담가드릴게요. 손님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가게는 조금씩 자리를 잡았죠. 정연이네 반찬은 진짜 맛있어. 진짜 엄마 손맛 같아. 그런 말 들으면 힘이 났습니다. 제 음식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아들 민수는 줄곧 공부를 잘했습니다. 학교에서 상도 많이 받아왔죠. 엄마 나 장학금 받았어. 아들이 상장 들고 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울었습니다. 남편 영정 앞에서요. 여보, 우리 민수 잘 크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정희는 오빠를 잘 따랐습니다. 공부는 민수만큼은 아니었지만 착했죠. 엄마, 내가 설거지 할게. 엄마는 쉬어. 중학생이 설거지하고 빨래 개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제대로 못 챙겨준 것 같아서요. 정희야, 미안해. 엄마가 바쁘다 보니까. 괜찮아, 엄마. 우리 오빠 대학 가야 하잖아. 딸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에 또 울컥했죠. 민수가 대학 갈 때였습니다.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장학금을 받았지만 생활비며 책값이며 돈이 많이 들었죠. 엄마 나 아르바이트 할게. 안 돼. 너는 공부만 해. 엄마가 다 할게. 저는 가게 영업시간을 늘렸습니다. 밤 9시까지 문을 열었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줌마, 너무 무리하지 마. 얼굴이 왜 그래? 단골 손님이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웃었습니다. 아들 대학 보내는 게 꿈이었으니까요. 정희 차례가 왔을 때는 조금 나았습니다. 민수가 군대 갔다 와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거든요. 엄마, 이거 생활비 보태? 아들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죠. 민수야, 너는 내 돈 모아. 나중에 결혼해야지. 엄마, 난 괜찮아. 정희 대학 보내는 게 먼저야. 그렇게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죠. 정희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여유를 느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어. 내가 용돈 드릴게. 나는 괜찮아. 너희들 결혼 자금 모아야지. 저는 여전히 가게를 했습니다. 그게 제 삶이었으니까요.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음식 만들고 그게 좋았습니다. 민수가 수진이를 데려온 건 5년 전이었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수진이는 참 예뻤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러웠죠. 처음 만났을 때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아니야, 우리 민수가 잘해야지. 저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민수를 보는 눈빛이 따뜻했거든요. 결혼 준비하면서도 수진이는 친절했습니다. 어머니, 이 한복 어때요? 어머니 피부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이걸로 할까? 결혼식 날 저는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아들이 장가가는 모습을 보니 남편한테 보고 싶었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 장가갔어요. 며느리 예뻐요. 영정 앞에서 혼잣말했습니다. 정희도 2년 뒤에 결혼했습니다. 사위 재훈이는 조용했지만 성실해 보였죠. 장모님,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혜 잘 부탁해. 두 아이 다 결혼시키고 나니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제 할 일은 다 한 것 같았죠. 엄마, 이제 편하게 살아. 우리가 효도할게. 민수의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들이 거짓말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 후 1년쯤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어머니 혼자 사시기 불편하시잖아요. 수진이의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고마웠죠. 며느리가 같이 살자고 하다니. 그래, 그럼 고맙지.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함께 살면서 제 자리는 점점 줄어들었죠. 평생 아들 위해 산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남편한테 약속했잖아요. 아이들 잘 키우겠다고. 잘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명절이면 두 집 다 모였습니다. 민수네와 정인애가 함께 오는 날이었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가 그렇게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거실에 앉아 휴대폰만 봤습니다. 반면 정희는 묵묵히 제 옆에서 일손을 거들었죠. 엄마, 이렇게 하면 돼? 그래, 잘하네. 정희 옆에서 재훈이도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상 차리고 그릇 나르고 말은 없었지만 일은 확실히 했죠. 장모님, 이거 무거우시죠? 제가 할게요. 고마워, 재훈아. 반면 민수는 아버지 영정 앞에 절만 하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민수야, 상 좀 차려야지. 엄마, 나 운전했더니 피곤해. 수진이가 할 거야. 하지만 수진이는 여전히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오빠, 내가 할게. 정희가 나섰습니다. 언니 역할을 하는 거였죠. 식사 시간이 되자 모두 둘러 앉았습니다. 저는 제일 마지막에 앉았죠. 어머니, 이 잡채 맛있네요.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역시 장모님 솜씨는 최고예요. 사위의 칭찬이 기뻤습니다. 누군가 제 음식을 알아주니까요. 엄마, 이 갈비찜도 진짜 맛있어. 정희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달게 안 하던데요. 설탕 좀 줄이시는 게 어때요? 아, 그래. 다음엔 그럴게. 그리고 나물도 참기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담백한 걸 좋아하거든요. 수진이의 잔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수진아, 엄마 음식 맛있잖아. 그냥 먹어. 민수가 말했지만 며느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몰라요. 건강 생각해야죠. 식사 후 설거지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모님, 제가 할게요. 재훈이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장모님 힘드시잖아요. 제가 하는 게 맞아요. 사위는 정말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꼼꼼하게 하나하나 닦아냈죠. 정희도 옆에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반면 민수는 소파에 누워 있었고 수진이는 손톱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도 좀 도와라. 엄마, 재훈이가 하잖아. 나는 피곤해. 아들의 말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위한테 미안했죠. 명절이 끝나고 정인애가 돌아갈 때였습니다. 엄마, 몸 챙겨. 무리하지 말고. 정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너희도 조심해서 가. 장모님,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올게요. 재훈이의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차가 떠나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재훈 씨한테만 그렇게 잘해주세요? 민수도 아들인데. 뭐가? 설거지하는 거 보셨죠? 사위니까 더 챙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재훈이가 도와준 거지. 민수도 도와주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시키지 않으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와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생일날도 달랐습니다. 제 68번째 생일이었죠. 딸 정희와 사위 재훈이가 아침 일찍 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 정희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장모님, 이거 선물이에요. 재훈이는 목도리를 선물했습니다. 캐시미어였죠.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장모님 목이 늘 추워 보이셔서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사위의 배려에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반면 같은 집에 사는 민수는 출근 시간에 쫓겨 인사만 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 저녁에 뭐 사올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수진이는 아침도 안 먹고 나갔습니다. 화장하느라 바빴죠. 저녁이 됐지만 민수는 회식 때문에 늦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부장님이 술 먹자고 해서. 괜찮아, 어쩔 수 없지. 수진이는 와서 케이크만 자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저 피곤해요. 먼저 들어갈게요. 결국 저는 정희, 재훈이와 함께 조촐하게 생일을 보냈습니다. 엄마, 오빠가 왜 저래? 정희가 속상해했습니다. 괜찮아, 바쁜가 보다. 그래도 엄마 생일인데. 장모님, 다음엔 저희 집에서 생일 챙겨드릴게요. 재훈이의 말이 고마웠습니다.
날이 갈수록 차이는 더 벌어졌습니다. 재훈이는 주말마다 안부 전화를 했죠. 장모님, 오늘 날씨 추운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고마워. 몸 안 좋으시면 꼭 말씀하세요. 제가 모시고 병원 갈게요. 반면 민수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인사가 뜸했습니다. 엄마, 나 출근해. 그래, 조심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진이는 더했죠. 아침마다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 청소 좀 조용히 하세요. 잠이 깨잖아요. 미안해, 조심할게.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 집인데 눈치를 봐야 했죠. 어느 날 재훈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모님, 너무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무슨 소리야, 괜찮아. 아닌 것 같은데요. 얼굴이 많이 안 좋으세요. 사위가 저를 걱정하는데 아들은 모른 척 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가게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온 건 손주 준이가 태어나고 나서였습니다. 어머니, 준이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애 키우는 게 만만치 않지. 그래서 말인데요. 가게 좀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가게를 왜? 요즘 시대에 그런 옛날식 반찬 가게는 안 돼요. 리모델링하고 메뉴도 바꾸고 그래야 돈이 되죠.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가게가 옛날식이라니. 수진아, 우리 가게 단골도 많고 장사 잘 돼.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와요. 어머니 음식은 너무 옛날 스타일이라고요. 그날 밤 민수가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 말 들었어? 들었는데 가게는 내가 평생 해온 건데 엄마, 솔직히 가게 수익 별로잖아. 요즘 월세도 오르고 재료비도 비싸고.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벌어. 엄마, 그 정도로는 부족해. 준이 키우려면 돈이 엄청 들어. 어린이집비, 분유값, 기저귀값. 아들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가게 명의를 나한테 넘겨줘. 내가 대출받아서 리모델링 할게. 요즘 유행하는 반찬 가게로 바꾸는 거야. 그럼 나는 엄마는 그냥 편히 쉬어. 나중에 수익 나면 용돈 드리게. 저는 망설였습니다. 가게는 제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손주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약해졌죠. 민수야, 정말 잘할 수 있어? 엄마, 나 믿어. 내가 회사 다니면서 배운 게 많아. 마케팅도 하고 SNS도 활용하고 요즘 방식으로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그래, 알았어. 그럼 명의를 넘길게. 일주일 후 저는 법무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서류 뭉치가 두꺼웠습니다. 가게 명의 이전 계약서였죠. 어머니, 걱정 마세요. 형식적인 거예요. 수진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30년을 운영한 가게가 이렇게 아들 앞으로 넘어갔죠. 엄마, 고마워. 내가 꼭 성공시킬게.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 집도 명예 정리가 필요해요. 집까지 나중에 상속세가 엄청나요. 지금 증여하면 세금 거의 안 나와요. 수진이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였죠. 근데 집까지 넘기면 나는.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집인 건 똑같아요. 그냥 명의만 민수 앞으로 하는 거라고요. 수진이 말이 맞아, 엄마. 명의만 내 거지, 엄마 집이야.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금이 적게 나온다는데 거부할 이유가 없었죠. 어머니, 여기 사인만 하세요. 그렇게 집도 아들 명의가 됐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왔습니다.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죠. 어머니, 가게 리모델링 시작할게요. 한 달 정도 문 닫아야 해요. 그래, 알았어. 그동안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공사 시끄러울 테니까. 저는 가게에 가지 못했습니다. 리모델링 중이니까요. 한 달이 지나고 가게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가보고 싶었죠. 엄마 가게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어. 나도 가서 도와주고 싶은데. 어머니, 이제 시스템이 달라요. 어머니가 오시면 오히려 헷갈려요. 수진이가 막았습니다. 그래도 내 가게인데. 명의는 민수 거예요. 어머니가 왜 나서세요? 며느리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명의가 아들 거니까 제가 나설 권리가 없는 거였죠. 수진아,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민수가 말렸지만 이미 가슴에 못이 박혔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거실 인테리어 좀 바꿀게요. 왜? 너무 촌스러워요. 요즘 스타일로 바꾸려고요. 내 돈으로. 어머니, 지금 이 집 명의가 누구예요? 민수잖아요. 당연히 우리 돈 쓰죠. 며느리는 거실 가구를 다 버렸습니다. 제가 30년 쓴 장롱도 남편과 함께 샀던 식탁도요. 이건 아직 쓸만한데. 어머니, 이런 거 요즘 아무도 안 써요. 버리는 게 맞아요. 저는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제 집인데 제가 결정할 수 없었죠. 가구가 다 바뀌고 벽지도 새로 발랐습니다. 집이 달라졌습니다. 낯설었죠. 어때요, 어머니? 훨씬 세련되죠? 그래, 예쁘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었습니다. 이제 이 집이 제 집 같지 않았거든요. 엄마 미안해. 수진이가 좀 급한 성격이라. 민수가 사과했지만 그게 뭐가 달라졌나요? 가게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다 들렀는데 간판부터 달랐습니다. 정년내 반찬 가게가 모던 델리로 바뀌어 있었죠. 왜 간판을 바꿨어? 어머니, 요즘은 영어 간판이 좋아요. 세련돼 보이잖아요. 안에 들어가니 더 놀랐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쓴 조리대가 없었습니다. 냉장고도 새 것이었죠. 내 냉장고는 버렸어요. 너무 낡았잖아요. 아직 멀쩡했는데. 어머니, 이제 어머니 가게 아니에요. 저희 가게예요. 수진이의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게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갈 수가 없었죠. 제 자리가 없었으니까요. 엄마 미안해. 내가 잘 말해볼게. 민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도 가게도 이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의를 넘긴 순간 모든 게 달라진 거였죠. 밤마다 후회했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도장을 찍었을까? 왜 더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은 순간 모든 게 끝난 거였죠. 제가 평생 일궈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남의 것이 됐습니다. 어머니, 준이 방 만들어야 해요. 손주가 3살이 됐을 때였습니다. 수진이가 갑자기 말했죠. 준이 방, 지금 방도 있잖아. 아니에요. 지금 방은 너무 작아요. 준이 장난감도 많고
책상도 놓아야 하는데. 그럼 어디에? 어머니 방이 제일 크잖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안방은 제가 30년 넘게 쓴 방이었거든요. 내 방을 준다고? 어머니는 창고방 쓰시면 돼요. 혼자 주무시는데 작은 방이면 충분하잖아요. 창고방은 너무 좁아. 어머니, 손주 위해서 그 정도는 양보하셔야죠. 할머니잖아요. 수진이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손주를 위해서라는데 거부할 명분이 없었죠. 엄마 미안해. 근데 준이 방 정말 필요해. 민수도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옮길게. 저는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며 이불이며 30년 쓴 물건들이었죠. 남편 사진도 챙겼습니다. 창고방은 정말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 놓으니 꽉 찼죠. 옷장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옷은 좀 버리세요. 어차피 안 입는 거 많잖아요. 이건 다 입는 옷인데. 할머니 옷 누가 봐요. 그냥 몇 벌만 남기세요. 저는 옷을 버렸습니다. 남편이 사준 코트도, 딸이 선물한 원피스도요. 창고방은 습기가 많았습니다. 창문이 작아서 햇빛도 잘 안 들었죠. 겨울엔 추웠고 여름엔 더웠습니다. 엄마 적응 좀 됐지?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죠. 밤마다 습기 때문에 기침이 났고 좁은 공간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안방은 준이 방이 됐습니다. 수진이가 화려하게 꾸몄죠. 준아, 이제 내 방이야. 예쁘지? 손주는 좋아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니 저도 기쁜 척했죠. 할머니, 내 방 봤어? 진짜 좋지? 그래, 예쁘다. 하지만 속으론 울컥했습니다. 이 집 안에 저를 위한 배려는 없었거든요. 생활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야 했죠. 어머니, 준이 아침 준비해 주세요. 내가? 당연하죠. 저는 출근해야 하는데요. 수진이는 화장하고 옷 입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손주 밥 차리고 옷 입히고 어린이집 가방 챙겼죠. 할머니, 나 이거 싫어. 그럼 뭐 먹을래? 햄버거. 아침엔 밥 먹어야지. 싫어. 햄버거. 손주가 울면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준이 왜 울려요? 애가 싫다는데 왜 억지로 먹여요? 아침은 밥을 먹어야. 요즘 애들은 다 빵 먹어요. 어머니 생각이 너무 구식이에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뭘 말해도 구식 소리만 들었거든요. 낮에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하고 쉴 틈이 없었죠. 어머니, 청소 좀 제대로 하세요. 여기 먼지 그대로네요. 아, 미안해. 다시 할게. 빨래도 이렇게 널면 안 돼요. 옷이 다 늘어나잖아요. 수진이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저녁 준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예요? 된장찌개하고 생선구이. 또요? 어제도 먹었는데. 어머니는 메뉴가 왜 이렇게 단조로워요? 그럼 뭐 해줄까? 요즘은 파스타, 샐러드 이런 거 먹어요. 한식만 먹으면 질리잖아요. 저는 파스타를 만들 줄 몰랐습니다. 평생 한식만 해왔거든요. 나는 그런 거 못해. 그러니까 문제예요. 시대에 뒤떨어지신다니까요. 며느리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민수는 퇴근하면
소파에 누웠습니다. 엄마, 나 피곤해. 저녁 빨리 줘. 응, 지금 차릴게. 아, 그리고 내 와이셔츠 다려놨어? 아직인데. 엄마, 내일 입어야 하는데. 빨리 좀 해줘. 저는 다리미질을 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죠. 밤이 되면 창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그 방이 제 유일한 공간이었죠. 엄마, 텔레비전 소리 좀 줄여. 준이 자야 해. 알았어. 저는 소리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제 집인데 눈치만 봤죠. 생일도 잊혔습니다. 6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대했죠. 아들이 축하해 줄까? 민수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응? 무슨 날인데? 엄마 생일인데. 아, 맞다. 미안, 깜빡했어. 나중에 뭐 사줄게. 민수는 출근했습니다. 수진이는 인사도 없었죠.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생일인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정희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 우리 내일 갈게. 응, 고마워. 오빠는 뭐래? 바쁜가 봐. 에휴, 같이 사는데 생일도 모르면 어떡해. 딸이 화냈지만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밤에 창고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 삶인가? 이게 맞는 건가? 평생 애들 위해 살았는데 이제 저는 짐이 된 건가?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죠. 이 좁은 방에서 저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참았습니다. 창고방도 잔소리도 무시도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이거 뭐예요? 수진이가 통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 통장이었죠. 내 통장인데 왜 그걸 가지고 있어? 서랍 정리하다가 봤어요. 어머니, 돈이 꽤 있으시네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돈은 제가 평생 모은 거였거든요. 가게 할 때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죠.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노후 자금이요?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시는데 무슨 노후 자금이 필요해요? 그래도 내 돈인데.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아세요? 며느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식비, 의료비, 생활비 다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은 들어요. 1년이면 1200만 원이고요. 내가 밥 해주고 집안일 다 하는데 그게 돈이 돼요? 요즘 가사도우미 쓰면 한 달에 50만 원이면 돼요. 어머니한테 더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저를 가사도우미랑 비교하다니. 수진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민수가 말렸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어머니 돈 있으시면 생활비 좀 보태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생활비를 내라고? 당연하죠. 같이 사는데 공짜로 먹고 자고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집인데 생활비를 내라니. 여기 명의가 누군데? 민수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죠. 원래는 내 집이었어. 어머니가 주신 거잖아요. 이제 저희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엄마, 미안해. 수진이가 좀 직설적이긴 한데 말은 맞아. 생활비 좀 보태주면 안 될까? 아들까지 그렇게 말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알았어. 얼마 필요한데? 한 달에 50만 원 정도. 50만 원? 적은 거예요. 식비만 해도 그 이상 들어가는데.
저는 결국 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제 집에서 살면서 생활비로 낸 거였죠. 그런데 한 달 후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준이 영어 유치원 보내려고 해요. 영어 유치원? 요즘 애들은 다 가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렇게 비싼 데를 애 교육은 투자예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그래서요, 어머니 돈 좀 보태주세요. 내 돈으로 유치원비를. 어머니도 할머니잖아요. 손주 교육비 보태는 게 당연하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건 너무 과해. 어머니, 돈도 있으시면서 왜 안 도와주세요? 영어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도 그건 너희 책임이야.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빠 들었죠? 어머니가 손주한테 관심도 없으시대요. 수진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왜요? 사실이잖아요. 돈 있으면서 손주 교육비도 안 대주시는 거.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봤죠. 엄마, 수진이 화났어. 좀 도와주면 안 돼? 민수야, 그건 아니야. 유치원비는 너희가 내야지. 엄마도 참. 손주인데 왜 그래? 아들까지 저를 원망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창고방에서 자려는데 수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 식사 따로 하시죠. 뭐라고? 저희는 저희끼리 먹을게요. 어머니는 어머니 돈으로 사드세요. 같이 사는데 밥을 따로 먹자고. 돈 안 내시잖아요. 그럼 밥값은 어머니가 따로 내셔야죠. 며느리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밥을 따로 먹으라니. 이게 가족인가? 다음 날 아침 식탁엔 3개의 밥그릇만 있었습니다. 민수, 수진, 준이 것만요. 엄마 밥은? 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따로 드신대. 수진아, 그건 좀. 오빠는 빠져. 어머니가 돈 안 내시겠다잖아.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었죠. 혼자서요. 식탁에 앉은 가족들을 보며 먹는 라면은 쓰디쓴 맛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뭔가 있어.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졌죠. 정희야, 엄마가 짐이 된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창고방, 생활비, 밥 따로 먹는 것까지요. 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빠가 미쳤어?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희야, 조용히 해. 오빠네 듣겠어. 들으면 어때? 이건 진짜 아니잖아. 딸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오빠, 나와봐. 할 말 있어. 거실에서 남매가 싸웠습니다. 오빠,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밥을 따로 먹으라고. 정희야, 내가 몰라서 그래. 엄마가 돈이 있으면서 안 내시잖아. 그게 문제야.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인데. 넌 시집 가서 편하게 사니까 그렇지. 우리는 애 키우느라 힘들어. 그게 엄마 책임이야? 오빠가 벌어서 해결해야지. 남매 싸움에 집안이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창고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걸요. 제 자존심마저 빼앗기기 전에 떠나야 한다는 걸요. 정희가 재훈이와 함께 다시 왔습니다.
며칠 후였죠. 엄마, 상담 좀 받아보자. 상담? 법률 상담. 재훈이가 알아봤어. 사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모님, 명예 이전한 서류들 있으세요? 응, 있어. 한번 봐도 될까요? 저는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가게 명예 이전, 집 증여 계약서였죠. 재훈이가 꼼꼼히 읽었습니다. 장모님, 이거 문제 있어요. 뭐가?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이에요. 장모님이 편의상 명의만 빌려준 거죠. 그게 무슨 말이야? 실제 소유권은 여전히 장모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세금 문제로 명의만 넘긴 거니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아직 내 거라고? 네, 법적으로는 장모님 재산이에요. 명의만 민수형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명의를 다시 되돌리실 수 있어요. 법적 절차 밟으면 돼요. 정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도와줄게. 엄마 거 찾아야 해. 저는 망설였습니다. 민수가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 근데 민수가 알면 오빠가 먼저 엄마를 배신했어요. 이건 정당한 권리 찾는 거예요.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재훈이가 동행했죠. 서류 보니까 명의신탁이 맞네요. 소유권 회복 청구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정도면 될 겁니다. 소송까지 갈 필요는 없고 내용 증명 보내고 협의하면 돼요. 민수한테 알리지 말고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절차 다 끝나고 알리셔도 돼요. 저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번엔 떨리지 않았죠. 제 것을 되찾는 거니까요. 한 달 동안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집에선 평소처럼 지냈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뭐예요? 라면 끓일게. 또요? 어머니는 정말 수진이의 잔소리도 이젠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곧 끝날 테니까요.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등기 정리 끝났습니다. 이제 집과 가게 모두 의뢰인 명의로 돌아왔어요. 정말요? 네, 확인하시겠어요? 저는 등기부등본을 받았습니다. 소유자 한정년. 제 이름이 선명했죠. 그날 저녁 정희와 재훈이가 왔습니다. 엄마, 축하해. 고마워, 정희야. 재훈아, 정말 고마워. 장모님,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밖에서 먹었죠. 집에서 축하할 순 없었으니까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사 가야지. 언제? 빠를수록 좋아. 다음 주에 할게. 정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오빠한테 말 안 해? 이사 가는 날 말할 거야. 오빠가 화낼 텐데. 그래도 괜찮아. 이젠 내 인생 살아야지. 집에 돌아오니 민수네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정희 만나고 왔어. 아, 그래요. 수진이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창고방에 있는 제 물건들이었죠. 많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이사센터 예약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요. 재훈이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집은 구하셨어요? 응, 원룸 하나 얻었어. 시장 근처로. 혼자 사시기엔 괜찮겠어요? 괜찮아. 나 혼자 오래 살았잖아.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수와 수진이는 출근했고 준이는 유치원에 갔죠.
엄마, 준비됐어? 정희가 왔습니다. 재훈이도 함께였죠. 응. 이사센터 직원들이 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 금방 끝났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마침 일찍 퇴근한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나 이사가. 이사요? 갑자기요? 갑작스럽진 않아. 여기 더 있을 수 없으니까. 어머니,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농담 아니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빠, 빨리 와봐. 어머니가 이사 간대. 민수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보면 몰라. 이사 가는 거야. 갑자기 왜? 우리가 뭘 잘못했어?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이게 뭔데? 등기부등본이야. 집하고 가게 명의. 민수가 서류를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었죠. 이게 엄마 명의로 돌아왔어? 원래 내 거였잖아. 엄마가 준 거잖아. 명의만 빌려준 거야. 내가 다시 찾은 거지.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이럴 수가. 어머니, 이건 사기예요. 사기는 너희가 친 거야. 나한테 생활비 받고 밥도 따로 먹게 하고. 그건 어머니가 돈을 안 내셔서. 내 집에서 내가 왜 생활비를 내? 며느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얘기 끝났어. 나 이제 여기 안 살아. 엄마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 잘해볼게. 민수야, 너무 늦었어.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정말 가는 거야? 그래. 엄마,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이 집 비워. 뭐라고? 명의가 내 거니까 너희가 나가야지. 엄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너희가 나한테 한 게 더 너무해. 수진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저는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엄마, 엄마, 민수가 불렀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희와 재훈이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오빠 얼굴. 신경 쓰지 마. 당한 만큼 돌려준 거야.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집이 점점 멀어졌죠. 30년을 산 집이었지만 이젠 미련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8배 나이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였죠.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죠.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겁니다. 새로 구한 원룸은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햇빛이 잘 들었죠. 창고방과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엄마, 여기 괜찮아? 정희가 물었습니다. 응, 좋아. 내가 원하던 곳이야. 혼자 살기 괜찮겠어? 괜찮아. 나 원래 혼자 잘 살았잖아. 짐을 풀고 방을 정리했습니다. 제 물건만 있으니 간단했죠. 장모님, 이거 드세요. 재훈이가 음식을 사왔습니다. 고마워, 재훈아.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식사였죠. 엄마, 이제 뭐 할 거예요? 가게 다시 할까봐. 가게요? 응, 작은 반찬 가게. 예전처럼. 엄마 힘들 텐데 괜찮겠어? 괜찮아.
나는 일하는 게 좋아. 그게 내 삶이었으니까. 다음 날 저는 옛날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리모델링된 모던 델리였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제가 고용한 적 없는 사람이었죠. 사장님 계세요? 네, 잠시만요. 민수가 나왔습니다. 엄마, 명예 내 걸로 돌아왔으니까 가게도 내 거야. 엄마 제발. 오늘까지 정리하고 나가. 내일부터 내가 쓸 거야. 엄마 이 가게에 우리 돈 엄청 들어갔어. 리모델링만 3천만 원 들었다고. 그건 내 책임이야. 내가 해달라고 한 적 없잖아. 엄마 이러면 우리 망해. 너도 혼자 살아봐. 얼마나 힘든지. 저는 돌아섰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보였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가게는 다시 제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년내 반찬 가게. 옛날 간판을 다시 달았습니다. 리모델링된 시설은 그대로 뒀죠. 나쁘진 않았거든요. 아줌마, 다시 시작해요? 단골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네, 다시 하려고요. 잘 됐네요. 최근에 이름 바뀌고 반찬 맛이 영 아니었어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제 손맛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죠. 역시 아줌마 김치가 최고야. 이 나물 맛 좀 봐. 이게 진짜지. 매출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먹고 살만 했죠.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민수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전화가 왔죠. 엄마, 왜? 미안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알아.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민수야, 너는 내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자. 엄마, 너한테 서운한 건 많아. 근데 너도 내 자식이야. 미워할 순 없어. 엄마 고마워. 대신 이제 간섭하지 마.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알았어,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 한편이 짠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정희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엄마 얼굴이 훨씬 밝아졌어. 그래. 응.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이제 눈치 안 봐서 그래. 엄마 행복해? 응, 행복해. 재훈이도 주말마다 들렀습니다. 장모님, 반찬 좀 싸주세요. 장모님 손맛이 그리워요. 그래, 많이 싸줄게. 장모님, 몸은 괜찮으세요? 괜찮아. 일하는 게 오히려 건강에 좋아. 사위의 관심이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 손주 준이가 왔습니다. 정희가 데려온 거였죠. 할머니, 준아, 왔니? 할머니, 보고 싶었어. 아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작고 따뜻했죠. 준아,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할머니, 왜 우리 집에 안 와? 할머니는 이제 여기서 살아. 왜요? 할머니도 할머니만의 집이 필요하거든. 그럼 나는? 준이는 가끔 놀러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준이가 엄마 많이 찾아. 그래. 응, 민수네 집 분위기가 안 좋대. 오빠랑 수진 언니가 자꾸 싸운대. 그렇구나. 엄마는 안 안쓰러워? 안쓰럽지. 근데 그건 민수가 풀어야 할 문제야. 엄마 대단해.
예전엔 오빠 일에 항상 신경 쓰셨는데, 이젠 내 인생이 먼저야. 민수는 어른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식 걱정은 끝이 없지만 제 인생도 소중했으니까요. 가게 장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쓰기엔 충분했죠. 아줌마, 오늘 이 김치 얼마예요? 5,000원이요. 에이, 싸게 해줘요. 이미 싼 거예요. 정성 듬뿍 들어간 거라고요. 손님들과 농담하고 웃고 그게 좋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원룸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근심 없이 환한 얼굴이었죠. 한정년 잘 살고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68배 다시 시작한 삶이었지만 후회 없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남편 영정에 대고 말했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삽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요. 그게 제가 평생 일해온 대가였습니다. 행복할 권리였죠.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고 음식을 만드는 매일이 소중했습니다. 68,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야 제 인생은 제대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